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코드가 반복되는 일이 많은데 이 반복을 줄여주기 위해서 언어에서 제공하는 것이 제네릭이라는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 제일 큰 값, 여기서 제일 큰 값을 가져오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코딩을 하다 보니까 한 개 더 해야 돼. 그래서 다른 벡터에서 제일 큰 값이 얼마냐를 또 구해야 되는데, 앞에서 한번 프로그램을 짜놨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갖다 붙여서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방법, 이게 내가 주로 자주 애용하는 방식인데, 이게 내가 쓰는 방법이잖아 이거. 근데 요렇게 작업을 하면 문제가, 이제 만약에 이 로직을 수정한다거나 바꾼다거나 할 때, 바꿔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여기도 똑같이 고쳐줘야 되는데, 동일한 작업을 여러 번 하게 되면 휴먼 에러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유지 관리가 어려워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다. 지금 이거 두 개니까 이 두 개를 한 화면에서 보고 바로 고칠 수가 있지만, 코드가 몇만 라인, 몇십만 라인 될 경우에 이 동일한 코드를 다 따라다니면서 바꿔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돼. 그래서 머리를 써서 이 기능을 함수로 만들자는 아주 획기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대단한 생각이지. 그래서 러스트 북에는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는데, 내가 만든 코드는 이렇게 했거든. 벡터, 이 딸랑 벡터만 밖에 코딩을 해놨는데, 러스트북 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게 더 제너럴라이즈하고 더 많은 타입을 받아 쓸 수가 있으니까 이 모양이 좋겠네, 이렇게 슬라이스로 쓰는 게. 그래서 이 함수를 만들고 나니까 이렇게 함수 호출을 두 번 딱 해주면 함수가 짧아지면서, 만약에 이 함수에 고칠 일이 있으면은 여기 가서 한 번만 고치면 되니까 이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지금 여기서 본 것은 중복되는 코드를 줄일 때 공통된 기능을 하나의 함수로 뽑아낸다. 지금 이거를 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큰 값을 가져오는 기능을
이 숫자에 대해서 하고 문자에 대해서 가장 큰 문자를 가져오는 기능을 하려면 앞에서 만들었던 함수를 이렇게 타입을 분리를 해서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야 되네. 아니 뭐 이런 이 타입별로 다 동일한 기능을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결론. 프리미티브 타입에 대해서도 만약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프리미티브 타입에 대해서 다 만들고 사용자가 정한 커스텀 타입에 대해서 동일한 함수를 계속 만들고 있다. 이것 또한 반복이거든. 반복을 줄이는 것이 유지 관리에 유리하고 에러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 타입별로 또 반복을 하고 있네. 이래서는 안 된다. 타입이 다르더라도 로직이 같으면 코드를 하나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자. 그래서 제네릭 타입이 나온 거지. 어떤 타입이든 간에 타입과 상관없이 로직이 같으면 하나의 함수를 쓰겠다. 그래서 이 숫자 타입에 대해서도 이 함수를 콜하고 문자 타입에 대해서도 이 함수를 콜하는 아주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된 거야. 이 제네릭 타입을 통해서. 제네릭 타입의 예를 보면 어떤 스트럭처에 쓸 수가 있다. 이거는 타입이 이거는 정수 타입이고 이거는 실수 타입인데 이 포인트의 정의가 타입이 하나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티저와 플로트, 더블 뭐 이런 걸 섞었으면은 이 상태에서는 에러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타입이 XY가 다르면 두 개를 쓴다. 제네릭 타입을 TY 이런 식으로 타입을 다르게 정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 옵션에서 이거는 지금 스트럭트에서 제네릭 타입을 쓰는 거를 봤고 이거는 애니멈에서 제네릭 타입을 쓰는 모습. 제네릭 타입을 하나 쓰는 모습. 2개 이상 쓰는 모습.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눈에 한번 담아 놓는 거야. 인풀 그래서 스트럭처를 구현할 때 제네릭 타입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거를 눈으로 한번 쳐다보는 거야. 한번 보면 됐지 뭐. 그래서 이 제네릭 타입을 써줘도 되고 이 동일한 타입에 대해서 이 인풀문을 아주 스페시픽한 타입만 딱 지정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타입에 대해서는 이거를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이 타입이 아닌 나머지 타입에 대해서는 요것만 구현한다. 뭐 그런 뜻이 되겠네. 여기서는 X라는 메서드를 여기에 정의된 메서드를 사용하는 모습. 이것도 어떤 한 예를 들어 보여주는 건데
믹스업이라는 펑션에서 셀프에 있는 자기 자신의 value하고 다른 오브젝트 other에 있는 y라는 필드를 섞어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return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x1 셀프에서는 x1, y1을 썼고 other에서는 x2, y2를 써서 이렇게 리턴 타입에서 표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복잡한 작업을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니까 프로그래머는 이거를 이렇게 요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나머지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처리한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믹스업을 사용하는 모습. 이 제네틱스 이렇게 제네릭 타입을 이런 거를 쓰는 것이 퍼포먼스, 런타임 퍼포먼스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네. 그래서 코드에서는 이렇게 코딩을 하면 컴파일러가 이렇게 스페시픽 타입에 대해서 이거를 자동 생성해서 코드를 제너레이션 할 때 이렇게 완전 스페시픽 타입에 대해서 때려 박아주기 때문에 런타임 퍼포먼스는 문제가 없다. 여기서는 제네릭에 사용되는 언어의 기능 중 하나인 트레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defining shared behavior. behavior, 어떤 행위, 행동. 랭귀지에서는 이 행위가 함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함수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트레이트는. 그래서 트레이트의 예를 보면은 트레이트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함수의 프로토타입 하나를 딱 넣어놓고 세미콜론을 딱 찍어주고 이름을 주고 이게 트레이트다 라고 써주면은 트레이트를 정의하는 건데, 이게 마치 다른 언어에 있는 인터페이스와 모양과 기능이 유사하게 생겼어. 인터페이스. C 언어에 있는 헤더 파일하고 아주 모양과 기능이 유사하게 생겼다는 얘기지. 트레이트는 우리말로 하면 어떤 특성, 특징, 특성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트레이트의 함수의 프로토타입만 써도 되고, 어떤 구현을, 임플리멘테이션을 구현을 넣어줘도 되고, 그러니까 디폴트 임플리멘테이션 그거를 넣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스트럭트를 만들고 이 스트럭트를 구현을 하는데, 뭐를 구현하냐면 summary라는 요 트레이트 요거를 구현을 해준다. 이렇게 스트럭트를 하나 만들고 이 스트럭트에 대해서 트레이트 함수를 구현을 해주는 모습. 그래서 어떤 스트럭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summarize 함수는 이 summary라는 트레이트에 있는 함수인데 그거를 써주는 모습.
그래서 트레이트는 용어가 다른 언어에 없는 용어고, 개념은 뭐 인터페이스랑 비슷하니까 대충 인터페이스랑 기능이 유사하겠거니 이렇게 나는 이야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모양을 한번 봐야 되는데, 보통 여기 argument name을 쓰고 뒤에 type을 써야 되는데, 타입이 들어오는 자리에 트레이트를 써주는 모습, 앞에 imple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고. 근데 이것보다 이게 더 그 오리지널 정식 표현이라는 거지. 이렇게 제네릭 표기 꺽쇠가로를 해주고, 제네릭 타입 t를 넣어주고, 이것이 이 트레이트 명을 써주고, 이렇게 표기하는 거, 이게 더 정식 표현이라는 거지. 이것도 돌아가지만 이게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이런 표기법을 썼을 경우에 만약에 이게 반복될 경우 여러 번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좀 더 짧아진다는 얘기. 그리고 만약에 트레이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 요 플러스 기호를 써서 이 두 가지 표기를 한다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 플러스 기호. 어떤 특징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플러스 기호를 쓰게 되면 이게 이제 길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길어질 때 모양이 좀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읽기가 힘들고 모양이 이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딱 모아서 이렇게 써주면 좀 더 이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좀 짧아지면 좀 가독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러스트 언어에서 where라는 키워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쭉 빼가지고 따로 정리하고, 이걸 짧게 유지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려는 그런 목적으로 where를 만들었네. impl summary, 함수의 return type 표기할 때도 infiltrate 요 구문을 쓴다는 거. 그런데 요 하나의 타입을 리턴할 땐 이게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타입이 다를 경우에 요 use article tweet 타입이 다른데 둘 다 summary라는 트레이트를 구현하고 있지만 여기에 컴파일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은 if문에서는 타입이, if문에서 어떤 value를 리턴할 때 리턴 타입이 같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거기 그 조건에 걸려서 이게 에러가 나는 거예요. 타입이 다르다. 그래서 이건 안 되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 방법은 다음에 보는 걸로. 그래서 스트럭트에서 제네릭 타입을 쓰는 모습 한 번 더 보고, 이거 인풀 할 때 이렇게 트레이트 바운드를 이 플러스 이렇게 줘서 쓰는 모습. 마치 이 트레이트 바운드를 마치 그 타입 펑션에서 그 타입을 지정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네. 여기서는 lifetime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 R을 갖다가 여기서 쓰는데
요 R이 가리키고 있는 레퍼런스가 여기서 스코프이 끝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는 R이 더 이상 valid하지 않다, invalid하다. 그래서 이거는 에러가 나는, 바로 체커에서 바로 에러가 나버리는 그런 코드인데, 얘가 레퍼런싱 하고 있는 변수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lifetime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lifetime 수명 x r이라는 변수의 수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라는 변수의 수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를 이제 바로 체커가 이거를 검사를 한다는 건데, 이 수명이 이게 길이가 지금 이 코드상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문제야. 이게 보이면 이거 보고 바로 이렇게 탁탁 하면 되는데, 바로 체커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를 검사를 하고 있어. 눈에 안 보인다는 게 문제야. 여기서는 longest 어딨노? longest라는 함수에서 어떤 문자열이 더 긴가, 긴 문자열을 리턴해라, 이런 건데, 두 문자열을 넣어줘서 긴 거를 리턴 받아서 사용하는 건데, 만약에 이 함수를 이렇게 코딩하면 에러가 난다는 거지. 이런 경우에 리턴 타입이 두 가지인데, 이 컴파일러의 입장에서 lifetime, 그것을 컴파일러가 알 수가 없다. 컴파일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의 러스트는 이게 컴파일이 안 되고 이걸 써줘야 된다네. 이거를. 이거 다 똑같은데 그냥 자동으로 다 똑같게 해서 컴파일을 해주면 안 되나? 아무튼 그렇다네.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컴파일러의 현재 상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 정도는 컴파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안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컴파일러를 만족을 시키려면 이걸 써줘야 된다. 괴로운 일이야. 아포스트로피를 써주면 lifetime 이름을 의미하는 것. 근데 이걸 이렇게 써준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 리턴 값의 lifetime이 인풋 때는 파라미터, 인풋 때는 파라미터의 lifetime과 같거나 더 크다, 그런 뜻이더라네요. 그러니까 리턴되는 타입의 수명이, lifetime이 얘들보다 짧지 않다. 한마디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짧지 않다는 게 뭔 얘기야? valid하다, 레퍼런스가 valid하다, 그런 얘기야. 레퍼런스의 validity를 표기를 해주는 거지. 나는 dangling 포인터가 아니다 하면서 lifetime을 표기를 해주는 거지. lifetime annotator, lifetime annotation. 그래서 그냥 하면 그냥 레퍼런스가 되고, 요것이 lifetime 표기. lifetime 표기할 때 뮤터블 앞에 써준다는 거.
그렇지. 리턴 값의 그 라이프 타임이 요 x, y의 라이프 타임보다 짧지 않다. 최소한 같거나 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요 라이프 타임 어노테이션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참조하는 변수가 밸리드하다. 이 레퍼런스는 댕글링 포인터가 아니다. 그거를 프로그래머가 표시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 함수를 콜하는 모습. 여기서 이렇게 스컵을 줘가지고 이 스트링 2의 수명을 제한을 두면은 이 리턴되는 리절트 값에는 만약에 스트링 2가 더 길면은 스트링 2가 리턴이 되는데 리턴된 스트링 2가 여기서 수명이 끝나니까 여기서는 에러 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수명이 댕글링 포인터가 될 수도 있는 코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에러가 나고, 이런 경우 이게 만약에 이 함수가 어떤 포인터를 리턴을 하는데 포인터가 아니지, 레퍼런스 리턴 하는데 로컬 베리어블 만들고 이거에 레퍼런스를 리턴 한다는 것은 이 함수가 끝나고 나면 이것은 소멸되는데, 소멸된 변수에 대한 레퍼런스를 리턴하기 때문에 이건 댕글링 포인터가 돼서 이건 에러가 나고, 이 스트럭트를 만들 때 보통은 이 안에 어떤 스트링이 있으면 그 스트링은 스트럭처가 소유하는 스트링이 되는데, 이렇게 레퍼런스를 쓰면은 스트럭처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스트링 슬라이스를 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스트링 변수가 있을 때 스트럭트를 초기화할 때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외부에 있는 스트링을 멤버로 표기하는 방법, 그때 레퍼런스를 쓰고 라이프 타임을 써준다는 거. 근데 라이프 타임 다 쓰는 게 아니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안 써줘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경우는 안 써줘도 된다. 근데 뭐 어떤 경우가 세 가지 규칙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굳이 외우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에러가 나면 써주고 안 나면 그냥 통과하는 걸로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셀프가 있는 경우에도 라이프 타임 어노테이션을 안 써줘도 생략해줘도 된다는 거. 이렇게 셀프가 첫 번째 인자가 셀프인 경우 라이프 타임 어노테이션을 안 써줘도 된다는 거. 그리고 라이프 타임 어노테이션 중에 여기 특별하게 처리되는 스태틱 라이프 타임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entire duration of program, 수명이 제일 긴 거. 그래서 이거저거 써도 안 되면은 스태틱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lifetime annotation하고 generic type하고 where 이런 걸 다 써서 어떤 펑션을 정의된 모습을
지금 한번 이걸 구경을 하고 있는데, 라이프타임이라는 개념이 지금 다른 언어에서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좀 생소하고, 뭐랄까지 이게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기분이 좀 그런데, 낯설고 말이야. where 이거는 어디서 봤더라? 이거는 괜찮은 것 같고, 이거는 좀 안 불편하고,